126페이지 봅시다. 저번에 했던 거 이야기. 수권. 수지, 기생 왜였지? 수지, 직권. 그 다음에 기생. 기권. 그 다음에 생물권. 오늘까지는 조금 시끄럽대. 오늘까지만 그렇대. 이렇게 했을 때 서로 간에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해야지만이 뭐라고요? 하나의 개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줘야 되겠죠.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이런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예시가 실제로 나와.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시, 저번에 했던 거 A 보면 사막에서 바람에 의한 침수작용이니까 사막이라는 곳에서 바람에 의한 기권 때문에 버섯바위가 생기는 거니까 직권에게 영향을 주는 예시가 되겠죠. 됐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산활동으로 화산재, 화산가스가 기권으로 붙여놨다. 화산활동이 당연히 직권에서부터 직권이 기권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예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해보자.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에 의해 지진해일이 발생한다.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이니까 당연히 뭐겠어? 지진이니까 직권이겠지, 그치? 직권. 그 직권이 수권에게 영향을 주는 예시를 얘기하는 거고. 이해만 하면 됩니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파도에 의한 침식으로 해안 절벽과 해식 동굴 만드는, 파도니까 당연히 수권이겠죠. 파도는 왜 생기는 거야? 바람 때문에 생기는 거지만, 하지만 파도 자체는 수권의 영향이에요. 수권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직권에게 영향을 주는 해식 동굴과 해식 절벽 생기는 거 이해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해수면 위 바람의 영향으로 표층해류가 발생한다. 마찬가지입니다. 해수면이니까 일단 수권입니다. 여기에서 뭐라 했어? 바람에 의해서 표층해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표층해류. 바람이니까 기권이네요. 기권. 기권이 수권에게 영향을 주는 예시를 얘기합니다. 기권이 수권에게 영향을 주는 예시. 바람 때문에 물의 흐름이 생긴다는 얘기. 열대 해역에서 두꺼운 정난을 만들었는데, 열대 해역이니까 수권에서 시작해야 되겠지. 이것이 정난우는 구름이니까, 구름은 기권, 대기권에 있는 구름. 대리권에 구체적으로 있었죠. 그런 정난운, 구름이 두꺼울 때 쌓여 있다니까. 구름이 쌓여 있는 그런 구름이다라는 뜻으로. 그래서 기권, 수권이 기권에게 영향을 주는 예시가 되겠고요. 이런 걸 읽다 보면은 헷갈리는 보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용어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식물이 기권에 이산화탄소 흡수하여 광합성한다. 마찬가지로 식물이니까 뭐예요? 생물권이잖아. 기권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생물권이 기권에게 영향을 주는 거. 또는 기권이 생물권에 영향을 주는 이런 상황은 예시가 되겠고요. 또 생물의 호흡작용으로 이산화탄소를 기권으로 방출한다. 이것도 맞죠. 생물의 호흡이니까 생물에 있는 생물권에서 있는 작용이 바로 기권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죠. 이해되고 있죠? 뭔 얘기인지는? 쉽죠? 이거 중학교 수준, 이거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가끔씩 이제 나오는 내용 중에서 용어적인 부분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좀 이따가 할 거예요. 그럼 식물 뿌리가 자라면서 주변 암석을 풍화시킨다. 식물 뿌리가 자랄 때 식물 뿌리가 굉장한 사실 힘이 있어요. 그래서 생물권이 이제 암석을 풍화시키니까 직권에게 영향을 주는 이러한 예시가 되겠고요. 어려운 게 안 나오네. 직권의 토양은 다양한 생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뭐야 이거? 맞죠? 직권의 토양은 다양한 생물이 살아갈 수 있다. 토양이 나오는 건 직권이잖아. 직권이 말이 안 나와도 알아야 돼. 토양은 생물권에게 영향을 주는 예시를 얘기하는 거죠. 어려운 게 안 나오네. 다 쉽네. 바다에서 조류가 대량, 조류 동그라미처럼 조류. 이게 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여기 말하는 조류는 새가 아니라, 새를 조류로 간섭하잖아 원래는. 근데 새가 아니라 이 조류는 바다나 아니면 강이나 호수에 사는, 바다나 강이나 호수에 살고 있는 식물성 성질을,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바다에 사는데 광합성을 한다. 누구 있어? 미역, 다시마, 김. 저런 거 봤지? 다 조류야 걔네들. 그다음에 뭐 파래 다 조류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조류야. 식물성 플랑크톤 있지? 플랑크톤. 네. 식물성 플랑크톤. 그러니까 다 집어제끼고 그냥 물에 사는 광합성하는 생명체를 전부 다 뭐라고 한다고? 조류라고 한다고요. 그게 녹색이면 녹조류, 그게 갈색이면 갈조류, 그것이 빨간색이면 홍조류. 이렇게 염록색 색소의 색깔에 따라 나눈단 말이야. 아무튼
물에 사는 광합성하는 생명체다라는 거예요. 광합성 생명체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이런 용어들 때문에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조류가 대량 번식하면 적조가 발생한다. 바로 그게 뭐야? 바다니까 바다에 사는 조류가 수권이 생물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생물권이 수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해양생물이 바다로부터 필요한 성분을 제공받는 생물권이 바다로부터 영향을 받는 상황이 되는 거죠. 뭔지 알면 돼요. 이런 용어들만 좀 정리해서 하나씩 봅시다. 예시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대륙의 이동, 판의 운동, 오늘 할 내용입니다. 이것이 판의 운동 자체는 직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오른쪽 여기 있는 거 요거 그 다음에 밑에 풍화 침식작용 이거 뭐야? 기권과 직권의 영향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사구가 나오죠. 사구가 뭐냐면 사막이 있습니다. 사막 모래가 이렇게 있어. 바람이 이쪽으로 계속 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모래가 이동하겠지. 바람의 방향대로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한쪽으로 계속 쌓입니다. 이렇게 이게 작은 모래 언덕이 아니라 사람이 요만해요. 굉장히 큰 언덕이야. 너네 가끔씩 TV 같은 거나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다 보면은 사고 위에 올라가서 뭐 썰매 같은 거 모래 썰매 쫙 타고 내려가고 여기서 쫙 타고 내려가잖아. 이런 장면들이 나와. 그게 바로 사고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기권이 어디로 직권에게 영향을 주는 이러한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래 언덕이 사고입니다. 사고의 모양을 보면은 바람의 방향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완만한 쪽이 바람이 타고 올라가고 여기는 바람이 내려가겠지. 아니 이렇게 생겼다면 사고가 바람의 방향이 이쪽이 되겠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사고 여기 나중에 사막을 여행할 때는 사고 꼭대기로 쭉 다니세요. 이쪽으로 괜히 다니지 말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다니십시오. 아무튼 이게 사고라는 거 이런 용어들 정리할 거예요. 그 다음에 V자국, U자국, 수권이 직권에 영향을 미친다 했어. 이게 뭐냐면 이거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아마 배웠던 적이 있었을 거야. 이거는 비가 옵니다. 산에 비가 와요. 왜 산이 계곡이 이렇게 생겼느냐? 바로 뭐야? 비가 오면서 위에선 침식된 물질들이 아래로 계속 내려가면 산을 계속 깎아버리겠지.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바로 V자국이라 그래요. V자 형태로 생긴 계곡. 근데 여기에 이게 비가 아니라 이번에 눈이 쌓입니다. 눈이 쌓이면 쌓여가지고 다져지면 뭐가 되니? 분리가 타고 내려온 거? 빙하가 생기죠. 빙하. 한마디로 얼음이 생기는 거야. 근데 이 얼음의 무게가 무거워. 그러면 아래로 점점 내려오겠지. 한 번에 확 내려온 게 아니야. 천천히 내려올 때 이때 이 산의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암석들을 깎으면서 돌들을 깎으면서 내려와요. 그래서 U자 형태로 깎으면서 이 빙하가 쫙 내려오는 거야. 둘리가 이거 타고 내려왔다는 얘기야. 말도 안 되지만 사실은 왜? 둘리는 공룡이잖아. 공룡은 언제 살아요? 언제 살았어? 중생대 때 살았어. 그때부터 그 타고 내려왔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엄마 차서 내려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빙하 속에 갇히는 순간 이미 죽죠. 얼어 죽죠. 걔네들은 변온동물이니까. 만화를 과학적으로 해석을 하잖아.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아무튼 그 빙하 타고 내려온 이 둘리가 있었던 이 U자국. U자 형태로 생긴 계곡입니다. 이렇게 쭉 이어져요. 빙하가 계속 산을 깎고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생긴 게 U자국이에요. U자국. 그러니까 이 빙하가 생긴 거는 뭐 때문에 생겼어요? 빙하가 생긴 거는 눈 때문에 생겼잖아. 눈도 물이에요. 결국에는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 되는 거죠. 해식 동물은 뭐냐면 파도에 의해서 침식된 동물입니다. 저번에 얘기했어요. 거제도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화석연료 됐고요. 생물에 의한 풍화, 생물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라는 거 되었습니다. 다음 화산기체, 황사가 뭐니? 모래가 작아져서 단순한 모래인가? 고운 모래가 여기 있어요. 이 중국의 이쪽 지역이 사막화가 많이 진행됐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사막
지역에서 생긴 모래 바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성분들이 작은 먼지 입자들, 모래가 더 풍화돼서 아주 작은 먼지 입자들이 여기에서 저기압에 의해서 상승을 합니다. 저기압의 상승 기류인 거 기억나나요? 저기압의 상승 기류. 그래서 위로 올라와요. 이 모래바람이. 그걸 바란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편서풍지대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계기의 순환이 일어나잖아. 계기의 움직임이 이쪽 방향으로 일어나잖아.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넘어옵니다. 아직까지 황사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이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고기압이 됩니다. 고기압이 되면 아래로 내려와요. 그래서 황사가 생기는 거지. 요것 때문에. 그럼 기권이 뭐에 영향을 주는 거야? 기권. 직권이 기권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돼야 돼. 그래서 예전에 너네 배웠던 거 양지강기단이야 배워야. 양지강기단. 양지강기단이 발달해서 우리나라로 오면은 황사가 발생되는 거. 그래서 봄과 가을에 황사가 발생됩니다. 이런 원리예요. 중국에 있던 모래 먼지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상승기를 타고 올라갔다가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오면은 그때 고기압 때문에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고요. 이런 현상들을 자세하게 또 배웁니다. 나중에도 미리미리 하는 거예요. 일본으로 직행하는. 일본으로 직행하면 더 좋겠죠. 직행했대요 이번. 직행했대 이번에 했대. 이야. 너무 더워갖고.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저기압이 너무 심해서 갖고. 중국에 있는 전기압이 너무 심했겠네. 그러면 일본으로 넘어갔는데 아예 일본으로 아예 확 넘어가 버린 거야. 바로 직행. 계속 그러길 바랍니다. 안 되는데 일본 나중에 놀러 갈 건데 선생님. 계기 대순환 자세히 할 겁니다. 됐어요. 전선이면 전선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전선 이거 물리에서 말하는 전선은 전기 전선이 아니라 이거는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날 때 전선이라 그럽니다. 너네 들어본 적 있죠? 한랭 전선, 온난 전선, 장마 전선 2학년 때 했었잖아. 아닌가? 찬 공기와 더운 공기의 만남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이게 바로 전선입니다. 그래, 정체전선. 그래, 장마전선 대표적인 예시고, 그 다음에 한랭전선, 온난전선, 전부 다 뭐야?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났을 때 생기는 전선이에요. 그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전선입니다. 요거는 기권과 기권의 상호작용 같은데, 전선은. 맞죠? 기권과 기권이죠. 그 다음에 태풍의 발생, 태풍 발생. 저번에 잠깐 얘기했었나 우리? 태풍 발생. 돌면서. 그래 그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적도 지역이 오늘 좀 이따가 세계 지도를 그릴 겁니다. 내가 칠판에다가. 그래서 그 지역의 명칭을 이제 알아둬야 돼요. 아무튼 적도 지역이 있는데 요 근처는 바닷물이 뜨거워요. 태양 복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니까. 그래서 더운 바닷물에서 증발한 바닷물이 증발했잖아. 그러면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겠네. 그러면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면 에너지를 흡수하는지 방출하는지 생각 한번 해봐봐. 액체가 뭔데? 액체는 분자가 가까워져 있는 거야. 그렇지? 액체는 분자가 더 가까워진 거야. 기체는 더 멀리 떨어진 거야. 그러면 왜 멀리 떨어졌어? 에너지 흡수해서. 응? 열 에너지를 흡수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 에너지가 굉장히 크겠지. 적도 지역이었으니까 뜨거운 바닷물이었으니까 굉장히 클 거야. 이 큰 에너지를 얘가 흡수하고 있는 거야. 이 상태에서 다시 물방울이 된 액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흡수한 상태의 기체니까 수증기니까 에너지를 더 많이 방출하겠지. 이 에너지가 바로 태풍의 원료가 아니라 태풍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 에너지가. 요거를 우리가 수증기의 잡열이라 표현해요. 수문열. 저번에 잡열이라 표현했었잖아. 네. 썼었잖아 그때. 요게 바로 그거야. 근데 여기에서 지구 자전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태풍이 회전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자전의 영향을 가장 안 받는 적도 근처에는 절대 태풍이 안 생깁니다. 절대 안 생겨요. 그 다음에 적도 근처는 생각보다 바닷물이 뜨겁지가 않아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1년 반, 1년 5개월만 친해지면 내가 얘기해 줄 거야. 그때가 얘기해 줄게요. 지구학 배울 때 얘기해 주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적도 자체는
바닷물이 생각보다 뜨겁지 않구나. 찬 바닷물이 위로 막 솟아요. 그래서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적도보다 좀 더 위쪽, 위도가 좀 더 위쪽 또는 좀 더 아래쪽 요 근처에서 지구 자전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이 바닷물이 굉장히 뜨겁거든. 그 지구 자전 영향까지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태풍이 회전을 하면서 발생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 태평양 근처에서 발생한 걸 우리 태풍이라고 그러고요. 응? 그다음에 미국에서 발생한 거기서 허리케인이라 부르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명칭이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이 태풍의 정확한 명칭은 거기다 적어놔. 열대저기압이라고 적어놨어요. 태풍 밑에다가 열대저기압. 그러면 왜 지금 미국에서 발생한 겨울 태풍 겨울 태풍 그건 또 기상학자들이 연구하겠죠. 이상 기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사실 그런 거. 그러니까 태풍에다가 이제 수증기의 잡열이라고 알아두면 돼요. 그러니까 증발이 원인이 된다. 증발은 당연히 수권에서 기권으로 되는 거니까 됐고요. 광합성으로 기권의 성분 변화 이건 쉽잖아. 뭔 얘기야? 지진 해일 발생. 그래. 지진에 의해 가지고 해일이 발생. 해일은 바닷물이 넘치는 걸 해일이라 한단 말이야. 지진은 땅이 끊어지는 걸 지진이라 그러고요. 그러니까 직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 되는 것이고. 해수 염류 공급 이런 게 바로 나왔어요. 해수에 염류를 공급한다. 바닷물이 짜지는 거야. 염화나트륨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염화나트륨이 공급되는 거야. 그게 바로 직권에 있는 물질입니다. 그게 계속 농축된 거야. 염화나트륨이 하필이면 농축이 된 거야. 그래서 바닷물이 짠 거야. 소금 만드는 맷돌이 빠져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또 그걸 믿고 있는 애들이 있더라고. 동합니다 얘들아. 왜? 과학적인 이유를 몰랐으니까 그냥 이유를 만들어낸 거지. 사람들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해류 발생. 해류가 뭔지 알죠? 해류. 바닷물이 흐르는 현상이야. 우리나라 근처에 바닷물이 어떻게 흐르는지 나중에 자세하게 배워요. 2학기 때. 엘니뇨. 엘니뇨에다 적어놓으세요. 이상 고온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이상 고온. 엘니뇨. 어디에 이상 고온 현상이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이거 2학기 때 과정이야 이거는. 자 여기에 남아메리카입니다. 어떤 나라인지 알죠 이거? 무슨 나라? 칠레. 칠레 위쪽 어떤 나라입니까? 페루야 페루. 이것도 외워야 돼. 오늘 외울 거야 하나하나. 여기 바다는 어떤 바다입니까? 태평양이죠. 태평양 여기 이 페루하고 동이랑 거의 비슷한 위도에 있는 섬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랑 인도랑 많이 헷갈려해. 어떤 나라? 인도네시아. 인도는 저쪽에 있습니다. 다른 나라야. 다른 나라야. 그때 여기 페루하고 여기 인도네시아 요 근처에서 바닷물이 뜨겁잖아. 안 그래도 적도 근처니까 바닷물이 뜨거운데 뜨거운 바닷물이 바람에 의해서 이거 쏠려갑니다. 사실은 원래는. 그래서 이걸 입체적으로 그림을 간단하게 그리면은 이렇게 나타나요. 바닷물이 안 그래도 뜨거운데 더운 바닷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더운 바닷물이 바람에 의해서 정확히 무역풍이에요. 그 무역풍에 의해 가지고 쏠려갑니다. 원래 이렇게 바닷물이 쏠려가는 게 정상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바람이 약해져서 바닷물이 덜 쏠려갑니다. 이렇게 덜 쏠려가요. 잘 쏠려가야지 여기에서 원래부터 본다면 원래는 잘 쏠려가야지만이 이렇게 돼야지만이 여기서 찬 바닷물이 위로 상승을 해서 요 지역이 좀 서늘해. 적도 지역인데도 여기보다는 여기가 동서란 말이야.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이야. 서태평양보다는 동태평양이 좀 더 서늘해요. 그리고 찬 바닷물이 위로 솟는 현상 때문에 여기에 식물성 플랑크톤 밥이 영양염료인데 그게 굉장히 많아요. 물고기가 잘 잡혀요. 이 지역 사람들은 다 물고기, 어업이 주로 돈벌이 수단이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물고기 안 잡히는가? 크리스마스 전후로. 그럼 왜 그렇지? 야, 그래. 아유, 하나님이 크리스마스 전에 예수 탄생일이니까 성탄절이니까 쉬라고 하는가 보다. 라는 의미로 엘니뇨가 아기 예수 또는 작은 사내 아이란 뜻이야. 사내 아이란 뜻이야. 페루 언어로. 그 엘니뇨야.
이상 고온 현상 때문에 이 바닷물이 쏠려가지 않는 거야. 이 바람이 무역풍이 약해져서 쏠려가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바닷물이 형성되니까 여기에서 위로 솟는 이 현상이 잘 안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이 위로 올라오지 못하니까 물고기도 많이 안 잡히고 이것 때문에 기후 변화가 생깁니다. 그 얘기를 이제 나중에 할 거예요. 아무튼 엘니뇨가 그런 현상이구나. 아, 동태평양, 동쪽 태평양의 근처에 뭐라고? 여기에서 이상 고온 현상이 생겼기 때문에 이 나라 언어로 아기 예수, 작은 사내 아이라는 뜻으로 엘니뇨라고 이름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이상 고온, 동태평양의 이상 고온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세하게 오늘 2학기 과정이니까 그렇게 할 거고요. 해수의 혼합과 조경수역. 조경수역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조경수역. 이것도 영향이 있어요. 뭐냐면 난류와 한류가 만나잖아. 찬 바닷물과 따뜻한 바닷물이 만나는 특히 우리나라를 볼까요?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북한에서 한류가 내려오죠. 찬 바닷물이 내려와요. 여기서는 따뜻한 바닷물이 그다음 여기보다는 따뜻한 바닷물이 위로 올라갑니다. 동한 난류라 그래요. 여러분들 2학년 때 배운 적이 있을 거야. 그래서 아무튼 이런 난류와 이런 한류가 만나면은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 찬 바닷물에 뭐가 많다고?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아요. 영양염류가 많아서. 그러니까 영양염류가 공급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온도가 절충이 되니까 요 사이에서는 굉장히 물고기들이 좋아하면 잘 잡힙니다. 그래서 여기를 조경수역이라 하는데 또 한류성 어종, 찬 바닷물을 좋아하는 물고기가 있고 또 따뜻한 바닷물을 좋아하는 물고기가 있잖아. 요 두 물고기가 공존하는 부분이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물고기가 잘 잡힌단 말이야. 근데 지금 같은 겨울에는 한류가 더 영향을 끼치잖아. 한류가 아래 내려오겠지. 그러니까 북한에 있던 사람 어업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물고기 안 잡히는 게 자꾸 물고기 많이 잡히는 데로 아래 내려오는 거야. 그거 탈북할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여름에는 난류가 더 영향을 많이 끼치. 조경수역이 위에 있겠지. 그래도 우리나라가 가지는 않잖아. 그렇죠. 몰라요? 또 우리나라가 좀 넘어갈 수도 있는 거 몰라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경수역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것이 사실은 동해안에 딱 가운데에만 무조건 있는 게 아니라 한류의 영향과 난류의 영향 때문에 왔다 갔다 바뀝니다. 중학교 때는 단순하게 조경수역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부분 물고기가 많이 잡혀 이렇게 외우면 끝났잖아. 하지만 이런 변수까지도 다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고등학교 과학인 거예요. 생물에 의한 수권의 성분 변화, 생물체들에 의해 가지고 생물체들이 살아가는 그 분포에 따라 가지고 수권의 성분이 당연히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권 속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탄소라는 게 있는데 이 탄소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뒤에 또 배울 거예요. 수권에 있는 탄소는 어떻게 존재하냐면 CO3 2- 이거 어떻게 읽어요? 아니죠. 읽는 방법 알아야 돼요. 이거 탄산이온입니다. 외우세요. 지금 외워요. 하나씩 얘기할 때 탄산이온.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이거 상세하게 차근차근 이렇게 안 해줍니다. 절대로. 그냥 줬고 말아버려요. 탄산이온 이렇게 말아버립니다. 그 시험 문제 확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지금이라도 외우세요. 지금 외우세요. 지금. CO3 2- 탄산이온. 왜 2-예요? 궁금해하지 마세요. 지금. CO3 2- 탄산이온. 이런 형태로 탄소가 존재한다고요. 그 다음에 HCO3- 얘는 이제 이해할 수 있어. 왜 마이너스인지 이해할 수 있어. 원래 야 수소이온이 뭐냐? H 플러스잖아. 봐봐라. 야 H 플러스하고 2- 만났어. 그럼 마이너스밖에 없지. 이건 이해할 수 있잖아. 얘를 읽을 때는 탄산 수소이온 읽으면 돼요. 외우세요 지금. 이런 거 외우려 할 때 자꾸 속으로 자꾸 대네요. 아 CO3 2- 탄산이온 HCO3- 조심해 마이너스 그거는 탄산 수소이온. 아 물속에는 탄소가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물질을 이용해 가지고 뭐 하냐면 조개들이 껍질도 만들고 산호가 자기 껍데기를 만들어요. 이런 물질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 물질이 많아지면은 조개들이 잘 살고 산호들이 잘 사는데 이런 물질이 적어졌어. 그러면은 수권에서 탄소가 많이 기권으로 빠져나갔다는 얘기네. 기권에. 맞지? 기권의 탄소는 어떻게 존재하는데? 이산화탄소로 존재하잖아. CO2가 이산화탄소인지 모르는 친구가 없죠? 요거는. 그렇죠? CO2 이산화탄소. 모르는 친구가 있더라고. 와.
이산화탄소가 뭐냐 이제 CO3 이러더라. 이거가 헷갈린 거야. 안 돼요. 그런 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면은 그러면 수권에 있는 탄소의 양이 줄어들므로 인해 가지고 탄산이온과 탄산수소 이온이 줄어드니까 결국에는 조개라든가 산호의 어떤 생활사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조개 껍데기가 형성이 안 되면 조개는 못 살잖아.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얇아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체에 의한 수권의 성분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생물권과 직권에 대한 얘기, 생물 서식조와 영양분 제공, 직권이 그렇게 한다고요. 광합성 호흡에 필요한 성분 제공, 종자, 포자 있죠, 포자. 종자 밑에 적어놓으세요. 종자. 이게 뭔지 모르는 친구들 많아요. 종자 밑에다가는 C라고 적어놓어요. C. 종자가 C입니다. C가 있는 생명체들, C가 있는 생물, C를 만드는 생물체들. 그걸 우리가 종자식물이라 그래요. 포자는 C가 아니에요. 포자는 버섯이나 곰팡이 있지. 응? 버섯과 곰팡이에 존재하는 씨가 아닌 분말 형태의 가루 형태야. 지금도 여기 눈에 보이지 않는 포자가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 여기다 빵을 놔두면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니? 그 빵에 곰팡이가 쓸잖아. 그 곰팡이가 빵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만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포자 때문이에요. 포자 때문에. 여기에 있는 얘네들이 바로 포자로 번식하게 되는. 눈에 안 보이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아이들. 그런 것들 운반하는 거는 기권이 생물학에 영향을 끼친다. 뭔지만 알면 됩니다. 수준생물의 서식조와 다음에 물을 제공한다. 먹이사슬이 뭔지 알죠? 풀을 뜯어먹는 메뚜기가 있으면 메뚜기가 개구리가 잡아먹어. 개구리가 뱀이 또 잡아먹어요. 이런 관계를 우리가 먹이사슬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건 생물권과 생물권 영향이죠. 또 읽어볼게요. 초대륙 판게야 동그라미 해놓고 거기다가 고생대 말이라고 적어놓으세요. 나중에 2학기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판게야 동그라미 해놓고 고생대 말. 초대륙을 의미하는 게 판게야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리스어인가 어느 나라 언어일 거야. 초대륙. 하나의 대륙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분리되면 다양한 기후가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거는 2학기 때 자세하게 배웁니다. 다음에 지표 환경이 다양화는 생물 다양성의 주요 요인 중 하나다. 이거 뭔 얘기 알아요? 다음에 우주에서 들어오는 유성체와 우주 방사선을 막아주고 오존층이 태양자외선을 차단한.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이거는. 다음에 강수를 통해 눈을 강수로 합니다. 강수는 물 숫자지만 비와 눈을 동시에 다 포함하는 거야. 강수량은 비온량과 눈온량을 합쳐서 강수량이라고 그래요. 우박 뺍니다. 우박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육상생에 물을 공급하기 전에는 이루어진다. 뭔 얘기 알아요? 급격한 온도 변화와 기권의 성분 변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수권이 그렇게 한다고요. 해수의 순환은 지구의 에너지 평형의 기원. 그래서 나중에 해수의 순환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 해수의 순환 자체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지를 2학기에 자세하게 또 배울 거예요. 나머지 한번 쭉 읽어보면 모르는 단어 있는가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이해되죠? 뭔 얘기인지. 그렇죠? 복잡한 말은 없습니다. 여기 용어적인 부분에서. 됐고요. 조경수 얘기했고 그다음에 해양 산성화 얘기는 아주 차근차근 할 거니까 됐고요. 이렇게 해서 인간의 활동이 또는 지구 시스템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요. 화석연료가 뭔데? 화석연료가 그래, 동식물들이 죽으면 걔네들이 썩지 않고 어떻게 되면 탄화 과정을 거쳐요. 그렇게 해서 석유나 석탄이 되는 거야. 또는 LNG 또는 그 도시가스는 LNG 있지. 그 가스, 메테인 가스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화석연료라는 화석연료로 탄소가 실제로 저장이 됩니다. 화석연료로 탄소가 저장될 때 이 탄소가 화석연료 형태로 저장이 돼요. 그 다음에 수권에서는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이온 형태로 저장이 돼요. 기권에서는 이산화탄소 형태로 저장이 되고 또 하나 더 있어요. 기권에는 메테인 가스, 메테인 CH4라고 하는 메테인도 이런 형태로 탄소가 저장된다. 내가 쏘는 이유가 있겠죠. 뒤에 바로 나와요. 일단은 그런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지구 온난화가 되는 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고
열대 밀림 파괴, 과잉 경작, 너무 경작을 많이 하니까 식물들이 사라져.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생물권이 기권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작용들을 방해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인간이 결국에 뭐냐면 우리 인간이 빨리 지구에서 사라져야 돼요. 우리 인간이 지구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지구 환경 오염 및 지구를 자꾸 병들게 합니다. 우리 인간만 사라지잖아. 지구는 아주 평화로워집니다. 수명이 더 오래 갑니다. 우리 인간은 지구의 암적인 존재예요. 빨리 죽읍시다. 자, 다음 페이지. 여기 바로 안 나오네. 요거부터 바로 할게요. 130페이지 바로 봅시다. 탄소의 순환에 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탄소. 요것이 순환을 해요.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이 탄소가 과연 직권에는, 그 다음에 수권에는, 그 다음에 생물권에는, 그 다음에 기권에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를 이제 외워야 돼요. 수권 얘기했다. 수권. 탄산이온 CO3 2 HCO3 마이너스 탄산이온과 탄산수소이온으로 여기 있는 탄소가 수권에 저장된다고요. 그 다음에 직권에는 좀 전에 얘기했죠. 화석연료. 이 분필 괜찮다 이거. 이게 더 진하다. 맞지? 더 잘 보이지? 이게 아닌가? 맞잖아. 화석연료. 화석연료는 석유, 석탄을 얘기하는 거야. 석유라든가 석탄 등 이런 형태로 탄소가 여기 직권에 저장이 되는데, 직권 동그라미 크게 치세요. 직권에서 동그라미. 왜? 제일 많어. 너무 많아요. 직권에 저장된 탄소가. 그 다음에 생물권에는 기권 먼저 할게요. 기권에는 이산화탄소와 메테인 형태로 저장이 된다고 얘기했죠. 됐죠? 메테인. 모르는 사람 외워 지금. 메테인, CH4 메테인이야. 얼마 전에 어떤 학생한테 NH3가 뭐냐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걸 보고 메테인이라 그러더라. 얘가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H4, H3. 메테인, 암모니아죠 이거는. 메테인이 뭐냐니까 가만히 있다가 알아요 이러더니 NH4예요 이지랄. 이게 메테인이에요. 이런 문제는 없어요. 여기 플러스가 붙어야 돼요. 암모늄 이온이야 이게. 관계 없습니다. 외워야 돼. 방법이 없어요. 외워야 돼. 내 이름이 왜 김주철이야. 외워야 돼. 나보고 갑자기 뭐라 그럴까. 요즘에 그럼 뭐냐. 생각이 안 난다. 그래서 못하겠다. 아무튼 나보고 원빈이라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나보고 장동건이라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 메테인을 메테인이라 불러야지 뭐라 부를 거야. 외워야 된다고 이거는. 그래. 그렇지 않냐 시원아? 내가 널 보고 야 시철아 이렇게 부르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 최시철 이렇게 부르면 안 되잖아. 그래. 외워야 된다고요. 메테인이라고요. 다음에 생물권에는 어떻게 저장되어 있냐면 유기물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유기물은 뭐냐면 탄소를 포함한 물질을 유기물이라고 얘기해요. 탄소를 포함한 물질을 유기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선생님, 얘도 탄소를 포함하잖아요. 얘도 탄소를 포함하네요. 얘도 유기물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게. 유기물이라는 것은 탄소와 수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유기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 얘도 탄소와 수소가 있어요. 유기물이네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예외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탄소와 수소가 포함되어 있는 물질을 우리가 유기물이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살덩어리 다 유기물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태우면 에너지를 내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지금 당장 해볼 수 있습니다. 해보고 싶은 사람 얘기를 하세요. 자기 손가락이 타는 걸 진짜 보고 싶다. 얘기를 하세요. 지금 바로 보여줄게요. 에너지를 내는지 활발 타는지 안 타는지 보여줄게요. 한번 해봐봐. 궁금하나? 궁금하다고? 그래? 그래요. 자, 이미 지었다고? 그래. 탄단 말이야. 손가락 탄다고요. 내 몸도 탄다고요. 그게 유기물이라고. 타면서 에너지를 내야 돼. 대표적인 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3대 영양소 있지. 걔네들은 에너지를 냅니다. 왜? 탄소와 수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게 유기물이야. 이런 형태로 어떻게 된다고? 저장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탄소순환을 바로 말로 설명할게요. 생물권에 있던 유기물 덩어리들이 죽으면 화석연료가 됩니다. 이 화석연료를 캐면은 캐서 태울 거 아니야. 얘네들은 석유석탄을 뗄 거 아니야. 그러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로 빠져나가죠. 그러면 이런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다시 또 식물들이 광합성을 통해 가지고 들이마시면서 유기물을 또 만들어요. 그 유기물이 포도당이야. 포도당 합성하면 또 생물들이 걔를 뜯어먹죠. 우리는 날로 먹는 거예요. 식물들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포도당을 우리는 날로 먹는 거야.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 그 유기물 섭취하지. 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 직권에 있는 물질로 또 다시 화석연료 형태로 되돌아가거나 아니면 그 외에 여러 가지 물질들 중에서 여기는 한 가지 더 탄산염이라고. 탄산염. 원래 광물들은 SiO4 기억나나요? 주산염 광물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탄산 즉 CO3 요 탄산 이온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광물들이 있단 말이야. 이게 바로 석회암이에요. 석회암. 이런 형태로 탄소가 저장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석회암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만들어지는 거는 생물권 중에서 수권에 사는 생명체들. 수권에는 뭐가 많아? 여기 많잖아. 그렇지? 이 많으니까 이 물질들을 이용해 가지고 살아가는 조개라든가 조개 껍데기가 이 성분이란 말이야. 그다음에 산호라든가 산호 껍데기도 마찬가지 이 성분입니다. 얘네들이 많이 서식을 했었어 바다에. 그래서 죽습니다. 죽게 되면은 이 물질들을 포함한 상태에서 죽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얘네들이 굳어가지고 석회암이 되는 거예요. 탄산염 물질이 되는 거예요. 탄산염 광물. 그럼 얘네들이 죽어가지고 석회암이 됐어. 이 석회암 가지고 뭐해? 요거 가지고 뭐 하는지 아는 사람 있으면 바로 쉽니다. 석회암 가지고 뭐 하는지 뭘 만드는지 아는 사람 있으면 쉴게요. 대리석. 안 돼요. 대리석은 석회암이 변성을 해야 됩니다. 성질이 변해. 열과 압력으로 변성해야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로 쉴게요. 석회암 가지고 뭘 만듭니까? 탄산염. 탄산염이 석회암, 탄산염 광물이 석회암이라고요. 석고 또 만들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걸 이거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살지 못합니다. 콘크리트, 비슷해졌다. 시멘트. 시멘트를 만들어요. 그래요. 석회암을 캐가지고 얘를 가공해서 시멘트 만드는 거야. 이거는 근데 그거 산에서 많이 캐네. 그렇지. 당연히 산에서 캐죠. 바다에서 캘 수는 없잖아. 바닷속에 들어가냐? 아니잖아. 그래. 왜 조개 산호가 죽어가지고 석회암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융기 즉 솟는 현상이 생겨가지고 원래 바다에 썼어 여기가 전부 다 그래서 태양. 산이 된 거야. 그럼 여기에 석회암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야. 요거를 캐가지고 시멘트 공장을 세워서 실제 여기에서 이걸 가공해서 시멘트를 만드는 거야. 선생님 친구가 여기 있습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월급 150만 원 받고 들어가서 맨날 산에서 개고생하다가 나중에 이제는 정직원이 돼가지고 이제 연봉이 억대가 넘어가요. 개부럽죠. 공들이다 옛날 공들이. 나는 하지만 안 부러워. 왜? 얘 일하는 걸 봤기 때문에. 일하는 장소가 이런 데 막 가서 이런 데 레일이 설치되어 있을 거 아니야. 레일이 설치되어 있을 거 아니야. 가서 이 레일이 잘 도는지 석회암을 잘 이동시킬 수 있는지 점검하는 거야. 떨어지면 죽어요. 죽은 사람도 많고요. 레일에 팔이 잘리고 다리 잘리고 막. 그거 보면은 선생님 안 부러워. 연봉 얘는 10억을 받아도 난 안 부러워요. 10억이면 부러운데. 10억이면 좀 부럽겠네요. 5억도 부러워. 그러면 우리는 10분 쉽시다. 5억도 부러울 것 같아.